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흰 지팡이를 열심히 두드리며 출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전철을 탔는데 운 좋게도 노약 좌석이 비어있기에 자리에 앉았다. 장애인이 되어서 몇 안 되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다. 노약 좌석에 앉을 때는 흰 지팡이를 접으면 절대 안 된다. 장애인인 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박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시로 지팡이는 쫙 펴고 앉았다. 흐뭇하게 가고 있는데 다음 역에서 한 할머니가 타셨고 옆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다음 역으로 들어가는 중 전철 내 안내방송이 좀 작게 들렸다. 옆에 계신 할머니가 계속해서 "여긴 무슨 역이지?" 하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셨다. 아무래도 내릴 역을 놓칠 것 같아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에요" 하고 알려드렸다. 근데 할머니가 내 목소리도 안 들리신 건지 또 "여기 무슨 역이지?" 하는 것이다. 좀 더 크게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에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보며 "아가씨는 얼마나 보여?" 하는 것이다. 뭐지? 괜스레 겁도 나고 당황스러웠다. 이 할머니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을 하며 "희미하게 보여요" 라고 대답했다. 잠시 뒤 할머니는 "우리 딸도 눈이 안 보여.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서 집에 있어. 아가씨만큼 보이면 좋겠네. 에휴, 난 다음에 내리면 되겠네." 그리고는 잠시 뒤 내리셨다. 그제야 드는 생각이 할머니는 나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들리면서도 안 들리는 척 혼잣말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딸 이야기를 하시는 분위기가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전철 자리 잡았다고 신나하던 나는 금세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은 저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마음이 줄어들까? 장애인은 일단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우울한 감정이 오로지 장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할머니의 딸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딸이 안 보인다고 집에만 있겠다는 사실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는 의외로 쉽지 않다. 이유는 분명하다. 세상에 장벽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부터 사람들의 인식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말이다.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자신의 역할을 하며 당당히 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큰 이득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조해줘서 살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의 당당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시스템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에 세금도 내니 여러 면에서 사회에는 이득이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하긴 하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능력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최근 여러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측면에서는 경사로와 점자 블록, 보조 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회 인식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장애 감수성과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자주 든다. 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일단 장애인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장, 막힐 장, 애, 거리길 애, 인, 사람인이다. 막힐 장애, 거리길 애. 누가 만든 말인가? 듣는 장애인 무척 거북하게 만드는 말이다. 장애인이란 말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때때로 사람들은 병신, 불구, 비정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눈도 안 보이는 병신이라 그랬나 봐. 하하하하. 하며 서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신분이 두텁지 않은 아는 사람이 병신이나 불구라는 용어를 대놓고 사용하면 이건 싸우자는 거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고 있는 듯하다. 장애인도 보통의 사람이다. 몸이나 정신이 힘든 것은 개인이 일생을 거쳐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기에 고통스럽기는 하나 그 속에서도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빡빡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장애까지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부정적 인식까지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이 장애인의 한자가 막힐 장, 거리길 애, 사람인이었군요. 저자의 말처럼 장애인을 무척 거북하게 만드는 한자 조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장애인을 가리켜 병신, 불구자, 비정상인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애인 비하 용어, 장애인 차별 용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언젠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표현하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영향인지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진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바꿀 겸 노래 한 곡 듣고 낭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노래 이어드리죠. 기억을 걷는 시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린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가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만났음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가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만났음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 보통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를 의미한다. 또 다른 뜻은 어떤 병이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장애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인 특징의 하나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먼 옛날에도 먹고 사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고, 사람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농업과 전쟁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열외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점점 더 변하고 있다. 노동의 형태도 달라졌지만 그 가치와 개념 또한 달라졌다.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다 있다. 그렇게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을 개발하고 찾아가며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추세라고 생각한다. 나만 보더라도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어도 노력하여 적합한 일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장애인 등록을 할 때부터 안마사가 될 때까지 늘 걱정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는 게 기특하다고 하신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기보다는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따뜻한 응원 한마디 더해주는 것이 어떨까?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이 응원 덕에 집에서 나와 나도
이 세상의 한 구성원이야. 나도 보통 사람이야. 하며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용기의 양분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열렬히, 때로는 차분히 응원해주는 고마운 이들이 있었다. 그들 덕에 오늘도 열심히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이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외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아저씨 다리가 없어. 여자 참 안 됐지 않냐? 친구의 느닷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에 뭐가? 그 아저씨 돈 못 벌어?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 돈도 잘 벌고 잘 살아. 근데 뭐가 안 됐어? 다리가 없잖아. 친구의 이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다. 하지만 곧 야, 다리 다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식구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낫냐? 다리는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낫냐? 질문이 좀 극단적이기는 했지만 멍해진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친구의 말이 야, 그래도 다리는 있어야지. 이러는 것이다. 순간 친구의 단호한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장애인은 뭘 해도 장애밖에 안 보이는구나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나도 친구에게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싶어 마음이 더욱 먹먹해졌다. 하지만 곧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며 친구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하기로 했다. 잘 모르니까. 친구는 그 사람의 장애만 알지 다른 건 아는 것이 없다. 보이는 것만 보면 일단 다리가 없고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며 정말 애써 이해했다. 사실 그 친구가 눈치 안 보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대놓고 말했을 뿐 은근히 그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나 대화를 많이 겪어보았다. 에구구. 직장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자립적으로 하고 있어도 그저 나는 에구구. 이 표현으로 나를 보내버리는 사람들 왜 그러는 것일까?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이문세가 부르는 사랑이 지나가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정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